집합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집합의 원소가 4하고 5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집합은 상당히 유명한 집합이죠. 우리가 수업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몰라도 상관은 없고 그래도 한번 좀 봤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좀 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을 때 A하고 B의 차집합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B하고 A의 차집합, 즉 B에만 있는 거 여기죠. 요게 4하고 5래요. 그럼 어딘가에는 4, 5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3이 있죠, 3. 3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는 3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8이 또 여기 있으니까 8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가 지금 요 색칠한 부분에 합집합이 4, 5니까 이 8이 어디? 역시나 여기 둘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집합에 8이 있어야겠고 여기 각각에 요게 3개니까 이 중에 어떻게 돼요? 원소가 몇 개? 1개. 이것도 3개인데 여기에 3, 8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몇 개? 1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어느 한 곳에 4 또는 5가 있습니다. 우선은 8이 교집합으로 있어야 되는데 집합 B는 여기 8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8이라는 거죠. 즉 첫 번째 A 플러스 2가 8일 수 있고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8일 수 있어요. 먼저 A 플러스 2가 8인 경우는 A가 얼마? 6이죠. 그러면 집합 A가 3 그리고 A가 6이니까 8 그리고 여기 6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35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집합 A의 요 빗금친 부분에 4 또는 5 중에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8인 경우는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집합 A는 3 그리고 A 플러스 2니까 여기다 2를 더하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거기다가 2를 더하면 마 1이 되고 얘는 8이 되니까 역시나 4, 5를 가지지 못하죠. 이게 이제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예요. 따라서 여기 확정을 지을 수 있죠. A는 3입니다. 따라서 집합 A는 3 그리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5 그리고 8 그리고 집합 B는 예상은 4가 여기서 나와야겠죠. 3, 8 들어가고 그 다음에 A가 3이니까 플러스 1하면 4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은 not Q이면 P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와 같은 명제가 참이면 두 줄을 끓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참일 때 항상 참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요놈의 대우라고 했죠. 대우는 여기 이제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와서 부정되어지고 이게 뒤로 가서 부정되어지죠. 이것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데 3번에 있죠. 7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이런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이 원과도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원 위에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뭐가 주어져 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공식에 의해서 바로 돼야 되죠. 그래서 2x 빼기 2y는 8입니다. 좌우를 2로 나누면 이와 같이 접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이러한 접선이 요 원과 만나도록 하래요. 우리가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원과 만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지름보다 작아야만 되겠죠. 당연히 양수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인 8, 마이너스 5에서 방금 구한 이 접선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여기 x에 얼마? 예, 여기 8하고 마이너스 5 이항하게 되면 9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분의 9 루트 2입니다. 요 2분의 9 루트 2가 d가 되는데 요 놈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보다 작거나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같아도 되겠죠. 같으면 접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r의 최소는 언제? 2분의 9의 루트 2.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는 이런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직선에 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라는 거죠. 우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관한 기본 이론도 알아야겠고, 그 원과 그죠? 직선이 접할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가 된다? 그렇죠. 반지름이 될 때예요. 반지름. 우선은 중심이 중요하고 반지름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반지름은 안 바뀌니까 반지름은 루트 5이고, 평행이동 한 개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중심이 마이너스 2에서 3인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따라서 이동된 중심과 반지름인데, 이게 이 직선과 접하려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저 직선을 거리를 구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준용으로 잡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요 직선하고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루트 5가 되겠고, 분자는 2배 하고 y 자리에 3 플러스 2a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대입을 하면 루트 5분의 1의 절대값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a고요. 이 3은 6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게 반지름이 되어야지만 접하죠. 반지름은 루트 5 그대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이라서 3a 플러스 2고 루트 5 이항하면 5죠. 따라서 풀어버리시면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했더니 A 안을 선택한 학생 수와 B 안을 택한 학생 수의 합이 56일 때 A 안과 B 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 안을 선택한 학생 수를 A, 그 다음에 B 안을 선택한 학생 수를 B, 그 다음에 두 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를 C라고 두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뭡니까?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하고 최소가 되겠어요. 자, 이건 이렇게 A안을 선택한 학생, B안을 선택한 학생, 그리고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우리 색칠한 이 빨간색 부분, 이게 이제 두 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인데, 이거가 최대와 최소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저기가 최소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인 경우는, 자, 이걸 한 번쯤은 이제 공식을 써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두 안의 합집합은 A 안의 숫자와 B 안의 숫자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숫자를 이렇게 빼게 되는데, 여기서 A안하고 B안을 합한 게 56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전체의 학생 수인데 이것은 전체 집합인 5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이항하면 이와 같이 교집합의 학생 수는 6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요놈의 최소가 바로 나오죠. 따라서 요놈의 최소 값은 6인데, 다음은 최대인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이 최대인 경우인데요. 이 최대인 경우가 이 문제가 살짝 어렵습니다. 우리 보통 최대인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합니까? 이거는 뭐 많이 해서 알지만, 둘의 교집합이 제일 커지려면 어떤 집합이 있으면 어떤 집합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다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여기 이렇게 B가 있으면 교집합을 최대로 만들려면 A가 요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갈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이 56명이라 그랬어요. 즉 A안을 선택한 학생과 B안을 선택한 학생 숫자가 56명인데 요 놈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교집합이 요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최대로 키우고 싶은 거야.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문장을. A안과 B안을 선택한 학생이 56명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A안을 선택한 학생이 적다라고 했을 때, 그치? 여기서 요게 56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최대한 키우려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절반이 돼야 돼요. 즉 A하고 B하고 정확히 똑같아 가지고
28명씩 될 때가 교집합이 가장 커지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편의상 B가 더 큰 집합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이렇게 됐다고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가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안을 선택한 게 56명이라는 거죠. 위에서도 사용을 했지만 여기 NA하고 NB의 합이 56이라고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교집합은 우리가 하나가 하나에 포함이 되니까 교집합은 NA가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둘이 합쳐서 56이고 요 놈이 요 놈보다 개수가 적을 때 제일 크게 하려면 방법은 바로 둘이 같을 때밖에 없죠. 그래서 2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하고 최소의 합은 28하고 6을 합한 34가 되겠고, 이 문제가 조금 독특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문제가 좀 쉬웠던 거는 우리가 뭐 A의 개수가 얼마고 B의 개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보통은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함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요거를 주지를 않고 이 A하고 B의 합이 56이다. 요거 하나만 주고 풀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이에요.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역은 거짓이니 또는 대우는 거짓이니 이런 게 있으니까 각각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그냥 뭐 이게 끝이죠. 어떤 X의 모임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우리가 Q를 2차 부등식인데 얘를 풀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크니까 요 놈의 근은 1보다 크거나 얼마? 0보다 작죠. 따라서 집합 Q는 뭐가 됩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각각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럼 요 진리집합에 우리가 포함관계를 보면 얘는 X가 마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따라서 P이면 Q가 참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수직선 위에 한번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마1이고, 그래서 P는 마1 포함 마1보다 작거나 같다가 P고요. Q는 0이랑 1이 있으면 0보다 작다 하고, 그죠? 0보다 작다 하고 1보다 크다. 이 전부 다 Q니까 Q 안에 P가 들어가 있죠. 그쵸?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1번부터 볼게요. 자, 우선 1번은 P이면 Q의 역을 물어요. 이놈의 역은 어떻게 됩니까? Q이면 P이고,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P에 속해야 되는데 뭐 안 되죠. 따라서 이건 거짓인데 거짓이라고 했죠.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P이면 Q에 무엇을 물어? 대우를 묻죠. 우리가 여기서 P이면 Q가 참이니까 그 대우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같으니까 이것은 참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나 P이면 Q의 역을 묻고 있네요. 이놈의 역은 Q이면 나 P가 되겠어요. 자, 요거 나 P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반대니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Q가 이게 P의 여집합이겠죠?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P의 여집합은 이 노란색으로 이쪽 전부인데 Q가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요 놈은 거짓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문은 Q이면 P의 역은 그랬어요. 이거의 역은 P이면 Q고, 이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참인 명제죠. 근데 거짓이래요. 틀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Q이면 P의 대우를 묻고 있죠. 이놈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걸로 보면 되죠. 이 명제 자체가 Q가 P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거짓인 명제니까 이놈의 대우도 거짓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참이라 했으니까 역시 틀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벌써 나왔지만 1번이 되겠습니다.